네, 취업엔 2부의 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2부에는요, 얘들아, 출근하자. 인호상의 취업 낙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네. 모셔보죠.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언제 봐도 정말 든든하신 분이시죠? 네, 정말요. 예. 먼저 화면 통해서요,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루머의 진실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이거 그거죠. 취업 뭐뭐라고 하더라. 카더라. 통신. 네. 그렇죠. 루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오늘이 벌써 그 3번째 시간이죠.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채용 공고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 발표하고 추석 전에 마감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기업도 있는데, 실제 이제 구직자들은 아직 개강하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좀 의미역이 좀 해가지고 남의 집 잔치 보듯이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번 하반기 공채의 서류 접수 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공채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카더라 통신의 3번째 시간으로 좀 구체적인 부분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자, 드디어 개강을 했고요. 하반기 공개 채용 시즌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럴수록 또 네. 루머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뭐뭐라고 하더라. 어떤 기업은 이번에 어떤 하더라. 이런 게 너무 많이 돌아요. 예. 오늘은 어떤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가장 첫 번째 이제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실제 네. 보면 언론에서는 인재상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언론 보도 때문에 굉장히 취업 구직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회사는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유사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이제 구직자 스스로가 이제 이런 인재상에 맞추려고 보다니까 너무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초등학생적인 접근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인재상이라는 것은 좀 뭐 신입사원뿐만 아니고 기존 직원들이 가져야 될 비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인적성에서 다양하게 점검이 되지만 단순히 1차적인 단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관되는 관련 경험이라든지 스토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 기업의 인재상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는 논리는 좀 벗어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자, 기업 인재상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저희도 참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게 헷갈려요. 너무 다 좋은 얘기 아닌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맞습니다. 지금 인재상이라는 게 모든 기업들이 하는데 대부분 유사합니다. 실제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죠. 좋은 말만 다 있다는 게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그게 도전의식, 창의성, 전문성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인재상은 이제 영속성을 가진 게 아니고 기업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게 인재상입니다. 실제 과거 인재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재상은 효율성, 효과성이라고 해가지고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투자를 하는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실제 가장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군 장교 공채가 모든 그룹사에 있었지만 요즘에는 영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과거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서 지금 도전의식이나 전문성, 창의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재상 중에서요,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인재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전의식, 창의성, 전문성인데, 이제 도전의식이라는 것은 신입사원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제외를 한다면 가장 기업에서 원하는 게 창의성과 전문성입니다, 실제. 왜냐하면 이제 기업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나 변수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과거의 업무 매뉴얼이나 프로세스 중심으로 풀다 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창의성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반드시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관련 경험을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전문성이라는 건데, 전문성은 실제 실무형 인재 선발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스펙 중심보다는 지원 분야의 직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뽑으려는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나 인적성, 1차 실무진 면접에서 구체적인 직무나 전공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사전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현직자의 인터뷰, 그다음에 경험 등을 다각도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재상 그 다양한 좋은 말들 중에서도 이 창의성, 전문성 이 두 가지
것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네. 자, 경쟁률 합격 가능성도 참 많은 루머가 돌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경쟁률이나 지원율 합격 가능한 게 어디냐고 자꾸 묻는데 네. 요즘에는 이 질문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게요. 온라인 기반의 채용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한 이제 합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경영 지원직은 몇 명 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뽑는 영업 관리직으로 지원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영업 관리직이 오히려 더 많은 경쟁률이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나 합격 가능성, 모집 인원 등에 신경 쓰는 게 보다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준비나 차별성을 객관적인 스토리로 증명할 수 있는 직무에 소신 있게 지원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앞서서 이 취업의 뉴스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조금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스펙만 보는 그런 회사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소문도 좀 많죠. 실제 이제 스펙이라는 부분을 많이 보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친구들이 이제 스펙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그만큼 얘기하지만 스펙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주변에서 자주 듣는 카더라 통신에서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스펙 준비가 기존에 했던 거와 편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많은데 실제 기업은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에서도 스펙 중심에서 스토리 중심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는데 일단 스토리 중심의 채용이 많다고 하니까 스펙은 전혀 안 본다. 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서류 전형에서는 스펙과 스토리를 균형 있게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과거에는 스펙 100%를 평가하던 것이 지금은 학점, 외국어, 자격증, 봉사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가지고 가중치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스펙 평가가 5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뛰어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를 읽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실제 많은데 실제 인사팀에서는 꼼꼼히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두산그룹이나 CJ그룹은 자기소개서 항목을 줄여놓으면서 오히려 평가를 더 세심하게 해서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서류 전형에서만 검증되는 게 아니고 면접관을 통해서 제2차 심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합격의 당락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차별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구직자분들이 또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과연 자격증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잣대로 작용할 수 있나요? 자격증도 질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먼저 이제 자격증 우대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네.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인 우대는 아닙니다. 예. 우대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일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요. 특히 이제 금융권 지원자의 경우도 반드시 자격증이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자격증이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게 관련 업종이나 관련 직무에 대해서 내가 사전 학습을 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고요. 다만 그게 반드시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별도의 노력이나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면 그것 또한 자격증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류 전형에서 또 자기소개서 참 중요한데 자기소개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에서 스토리 중심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나만의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실제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들이 워낙에 구체적으로 성공 실패 사례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실제 인사팀이나 면접관도 자꾸 독특한 경험을 쓰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비슷한 경험이 똑같은 논리로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든지 그런 경험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많은데 오히려 이제 좀 뭐랄까 마치 자기소개 또한 이런 거 구직자들은 자기소개서 질문을 그냥 문제를 푸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있는데 이거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경험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경험조차도 정리를 안 하고 자기소개서를 적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남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데요. 이 방법에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조금 옛날 방식인데 전지를 활용한 마인드 매핑 방식입니다. 전지요? 예, 실제 이 방식은 이제 전지를 3-4장 정도 구입을 하신 후 일단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방이 좀 지저분해질 거라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에다 일단 붙입니다. 네. 붙여간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를 여러 개를 많이 그려 놓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속에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원하는 자기소개서 질문 뿐만 아니고 이제 자기가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 뭐 인턴 경험 이런 경험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밖에는 거기에 연관되는 에피소드나 경험들을 아주 비판 없이 그냥 마구마구 적어 놓습니다. 네. 근데 이 작업을 최소 2주에서 한 달 취업할 때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와. 아, 그렇군요. 저 해봤어요. 마인드 매핑. 이게 가운데 제 이름 적고 주변에 이렇게 가지 치듯이. 예,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굵은 글씨로 쓰고 이렇게 곁다리 치듯이. 네, 맞습니다. 저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예, 아주 멋진 남자가 나왔어요. 경험이 막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요즘 스마트폰 뭐 이런 걸 사용하는 시대 좀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런 걸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스마트폰이나 이제 PC를 노트북을 활용하면 문제는 뭐냐면 경험을 정리하는 순간에서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은 안 보기 때문에 추천하는 건데 실제 이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스토리가 중요한 채용 트렌드에서 스펙 중심의 학습을 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방에 부착해 있기 때문에 네네. 평소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기업의 자기소개서 질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경험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부득이하겠지만 본인이 이제 평소 지원하던 직무와 다른 직무를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경험이 거기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역량 기반 고자 면접이기 때문에 경험에 꼬리를 무는 면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면접에 대한 답변이 모두 전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번쯤 활용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취업 루머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이 구직자분들 루머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말씀 정리로 부탁드릴게요. 네,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 시작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로 받으시지 마시고 본인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기업에 조금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취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게 경쟁자가 모두 하는 행동이나 경험이 아니라 본인만의 독특하고 차별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 다른 경쟁자들이 어떤 경험, 어떤 논리를 쓸 것인가를 먼저 보시고 그것을 피하는 게 오히려 취업에서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머보다는 유머가 뛰어나신 우리 윤호상 소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